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부터는 문제풀이 과정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집은 총론 7페이지 문제집 1장 총론 파트 7페이지 펼쳐주시고요. 요약집은 2페이지를 펼치시면 됩니다. 2페이지 펼쳐서 공부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정하중에 대한 문제입니다. 고정하중. 그래서 고정하중의 개념. 그런데 지금 현재 패턴이 보통 건축물에 작용하는 하중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건축물에 있는 하중이 고정하중, 되도록인 고정하중하고 기본적인 두 가지라 했죠. 그 다음에 무슨 하중? 하라중.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인 하중이라 했습니다. 고정하중하고 하라중. 그런데 지금 타이밍상 사실 이제 하라중으로 조금 뺏겼다 보시면 됩니다. 답의 유도가. 과거에는 고정하중이 답이 많이 되었다가 최근에는 하라중 쪽으로 조금 넘어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정하중은 구조물의 무엇이라 했습니까? 자중이다. 자체의 무게다. 기둥이나 벽이나 이런 바닥판 같은 이런 자체의 무게를 무슨 하중이라 했습니까? 고정하중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고정하중은 구조물의 자체의 무게로서 건축물의 그 기간 동안 생애 주기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적용될 수밖에 없죠. 오늘 비 온다고 우리 바닥판이 어디 가서 어디 강 옆에 가서 뚝 역할하고 오고 그런 건 아니죠. 이동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고정하중 개념은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뭐 어렵게 보실 필요 없고 쉽게 고정하중하고 하라중은 무엇을 가지고 구분 잡아두라 했습니까? 부착 고정 여부 가지고 잡아두라 했죠. 부착 고정되면 부착 고정되면 무슨 하중? 고정하중. 부착 고정이 안 된 것은 무슨 하중? 하라중.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건물에 있는 어떤 부재든 사람이든 물건이든 간에 부착 고정 여부 가지고 따지시면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중은 무슨 하중이다? 사람은 하라중이 될 수밖에 없죠. 부착 고정된 분 없죠. 그게 또 스파이더맨이 또 부착 고정됐으면 되지 말고. 그래서 부착 고정이 된 것은 고정하중, 부착 고정이 안 된 것은 하라중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개념을 정확히 이해해 두시면 이 고정하중과 하라중은 쉽게 해결이 될 겁니다. 그래서 문제 1번에 보시면 고정하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해놨습니다. 1번 고정하중은 건축 구조물의 자체의 무게와 구조물 생애주 지속적으로 적용하는 수직하중, 연직하중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2번에 구조체에서 부착된 비내력 부분 각종 설비 중량도 무슨 하중에 속한다? 고정하중에 속합니다. 그래서 부착 고정된 것은 무슨 하중? 고정하중으로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자, 칸막이 예를 들었었네. 칸막이가 예를 들어서 조적조 칸막이는 어디에 속합니까? 조적조 칸막이는 고정하중이죠. 조적조는 모르타르를 접착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 조적조 칸막이는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조적조 칸막이 벽은 여기에 속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동식 있죠? 이동식 경량 칸막이 있죠? 이동식 칸막이는 어디에 속한다?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하라중. 이동식 칸막이 벽은 여기에 속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구분을 우리가 해 두시면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마감 재료가 있다. 마감 재료가 있을 때 부착 고정되는 것은 어떤 하중? 고정하중이네. 그럼 예를 들어서 타일들은 부착 고정이 된다, 떨어진다? 부착 고정되죠. 그럼 타일은 어디에 속한다? 고정하중입니다. 그래서 이 마감재도 부착 고정이 되면 고정하중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바닥에 장판지를 깔았다 폈다 하는 거 있죠. 카펫 이런 것은. 그런 것은 무슨 하중? 하라중 개념입니다. 그래서 부착 고정 여부를 가지고 꼭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에 건축물의 구조 부분의 고정하중 각 부분의 실상에 따라서 우리가 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약집 거기 4번 지문 잠깐 보십시오. 4번에 보시면 고정하중에 4번에 보시면 건축물 및 공작물의 각 부분 고정 각 실상에 따라 산정하되 각 부분의 중량은 사용하는 재료의 밀도랑 단위 최적 중량이나 조합 중량에 의해서 산정 가능한데 뭐 대표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철근 콘크리트. 자, 이 철근 콘크리트는 명심하지? 철근 콘크리트는 보통 얼마로 보통 받습니까? 2.4톤이죠. 2.4톤 정도로 우리가 봤다는 겁니다. 근데 철근 콘크리트죠. 자, 철근 콘크리트는 2.5톤 정도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철골 구조는 가벼울까요? 무거울까요? 철이 가벼울까요? 아니, 단위 면적 기준 부피당 잡았을 때 무겁죠? 철이 가볍지는 않습니다. 철은 1입방미터를 따지면요, 1입방미터 되면 7.85톤 돼요. 철 절대 안 가볍습니다. 자, 근데 철골 구조가 전체 건물 무게를 줄일 수 있는 것은 있죠. 왜? 적은 단면으로 큰 하중을 받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단면이 축소가 가능하죠. 철근 콘크리트로 지을 때는 단면의 크기가 어떻게? 증가되는 거고, 철골 구조는 단면을 어떻게? 축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건물 전체의 중량은 줄일 수 있지만 절대 단위 최적당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에요. 철이. 명심하세요? 단지 철은 적은 단면으로 큰 하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재 단면을 굉장히 어떻게? 작아진다는 거죠. 전체적인 무게는 줄일 수 있지만, 자, 그 자체적인 중량이 감소되는 거 가벼운 건 아니에요. 철 가벼운 분도 한번 들어봐요. HB 한번 들어봐요. 들리나? 못 듭니다.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해 두시고요. 자,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준 잡아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집 4번에 보시면 각 부분의 중량에 사용하는 재료의 그래서 이제 다 틀리십니다. 그리고 5번 지문 보시면 건물의 자신의 무게, 즉 보나 기둥, 바닥, 벽, 기초 이 자체의 무게는 무슨 하중입니까? 자, 그래서 자체의 무게는 자 고정 하중인데, 자 단기 하중이라고 해서 OX, X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두실 거는 장기 하중은 우리가 항상 잘 기억해 놓으세요. 자꾸 언급을 합니다. 자, 장기 하중은 일반 지역에서는 몇 가지만 장기 하중 봤습니까? 2가지. 고정 하중하고 무슨 하중? 하라중. 이 적재 하중은 바로 장기 하중에 속했다는 거 기억을 해 놓으시고, 그리고 다슬 지역, 이 눈이 많이 오는 다슬 지역에서는 하나 더 추가라 했죠. 고정 하중에다가 데드로드 사중, 고정 하중, 하라중. 그리고 무슨 하중까지 속한다? 예, 바로 적설, 스노로드 적설 하중까지 속합니다. 그래서 적설 하중은 정확히 지역을 잘 보셔야 돼요. 어떤 지역이 있는지 기억하죠. 그러면 적설 하중 일반적으로 무슨 하중으로 온다? 단기 하중으로 보지만 이 다슬 지역에서는 장기 하중으로 설계된다는 점을 꼭 유념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 지문은 5번 개념이 틀렸습니다.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하라중은 먼저 하기 전에 기본적인 요약 정리 먼저 2번 보시고, 자, 적재하중, 하라중은 명심해야 할 것이 건축물이나 공작물을 점유,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하중이 무슨 하중? 적재하중, 하라중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하면서? 점유, 사용하면서. 그러면 새 아파트를 지어놓으면 이것은 무슨 하중이다?
입주를 전혀 안 하면 고정 하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입주하면서 들어가죠. 그러면 여러분들 사람도 다 들고 들어가죠. 아, 미운 자식 하나 띄놓고 그래 가는 사람 잘 없죠. 말 안 들어도 데리고 들어가죠. 맞죠? 그래서 이제 사람이나 가구나 이런 거 다 가지고 가죠. 이런 것들이 무슨 하중? 적재하중 라이브도입니다. 그래서 1번에 할하중은 점유 사용함에 의해 발생하는 예상되는 무슨 하중을 한다? 최대라 했죠. 항상 최대를 꼭 기억하십시오. 최대 하중이다. 최대 하중을 설계를 해 주셔야 된다. 왜 그런가 하면 만약에 평균이나 최소로 설계하면 많이 잡아놓으면 위험해지죠. 안전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로 잡아줘야지 적게 들어가도 안전하죠. 만약에 평균으로 설계했는데 더 많은 하중이 가해지면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무슨 하중을 한다? 최대 하중으로 한다는 점을 명심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점을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할하중은 이걸 꼭 명심하라 해서 보통 주거용 주택, 과거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공동주택을 별도로 빼가지고 나왔었는데 지금은 공동주택을 별도로 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거용 건축물의 거실은 얼마로 설계한다? 자, 이 주거용 건축물의 이 거실 개념은 우리가 거실은 거주나 집무, 작업, 집회, 오락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실을 전부 다 뭐다? 그 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실은 얼마로 설계한다? 2kg 뉴턴 퍼 제곱미터로 설계를 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발코니는 출입바닥 할하중의 몇 배로 설계한다? 1.5배. 그럼 이것이 출입바닥 할하중이 되는 거예요. 그 실에. 자, 그래서 보통 발코니는 어디나 다 통일해요. 어떤 용도나 발코니는 출입 바닥 할하중입니다. 출입바닥 할하중에 1.5배로 설계를 하게 되면 1.5배. 자, 그러면 거실이 2니까 2 곱하기 얼마? 1.5배 하니까 3kg 뉴턴 퍼 제곱미터로 설계를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최소 기준은 이거지만 최대는 얼마까지 설계할 수 있다? 5라는 겁니다. 5kg. 자, 근데 발코니를 이렇게 봐주는 것은 다른 개념이 아니라 이삿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를 갖다가 옮겨올 때, 이삿짐 가져올 때 여러분들 저겁니다. 이삿짐 가져오면 전부 다 어디를 통해서 옵니까? 발코니를 통해서 옵니다. 그래서 안전율. 그리고 발코니가 여러분들 이겁니다. 일반적으로 구속이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 발코니 바깥쪽은 어떻게 외기하고 접촉하죠? 구속이 돼 있는 게 아닙니다. 고정이 돼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전을 더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1.5배로 설계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몇 번 다룬 거예요. 거실 개념하고 발코니 개념 이거 가지고. 자, 그래서 정리를 잘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주의할 것은 그게 공동주택의 공용실은 얼마로 본다? 공동주택의 공용실 개념. 공용실이 5kg 뉴턴 퍼 제곱미터로 설계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추가적으로 혹시나 조금 깊게 들어갈 때에서 계단 개념을 정리해 놓은데, 계단은 우리가 이렇게 봐주면 된다 했습니다. 계단은 기본적으로 혹시나 계단은 될 수 있으면 내지 말라고 팔자는 잘 안 시켜놨습니다. 수업만 해줍니다. 자, 계단은 이 단독주택이나 2세대 거주주택에 대해서 2세대 거주주택이라는 것은 이겁니다. 홀을 통해서 계단을 올라갔잖아요. 계단 올라갔을 때 1호, 2호 이렇게 나가잖아요. 3호, 4호. 그러면 계단이나 승강기 타고 올라갔을 때 세대가 몇 세대 있어야 된다? 2세대. 2세대 있는 걸 2세대 거주주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복도용 아파트는 안 됩니다. 복도용 아파트는 올라가고 엄청나게 세대수가 많잖아. 이런 거는 아니다. 그래서 2세대 거주주택. 그래서 단독주택 2세대 거주주택은 계단을 2kg 뉴턴 퍼 제곱미터로 설계를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기타 계단들,
그러면 기타 계단들은 전부 다 5kN per 제곱미터로 설계하자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피난 갈 때 전부 다 어디로 집중될 수밖에 없다? 계단을 통해서 피난을 가야 되는데 지금까지 계단을 너무 약하게 설계한 거예요. 계단을 가장 튼튼하게 설계해야지 맞는데 그래서 계단은 5kN per 제곱미터로 설계하자. 자, 그럼 우리 현재 있죠? 사무실 건물도 얼마로? 5kN per 제곱미터로 설계하라. 그러면 약 면적당 얼마? 500kg가 적재되는 걸로 설계를 하자는 게 500kg 정도, 0.5톤 정도. 그래서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단은 이런 단독주택을 해봤자 단독주택 가족 얼마 됩니까? 인원수 몇 명 없죠? 단독주택은 크게 설계할 이유가 없잖아, 맞죠? 그래서 2세대 거주 이럴 때는 이걸로 설계하고 나머지는 5kN per 제곱미터로 설계를 하자는 겁니다. 그 점을 우리가 꼭 명심해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하라중은 두 가지 개념이 있다겠죠. 등분포 하라중. 이렇게 골고루 하중이 분포되면 이것을 무슨 분포? 등분포라 하고, 등분포 하라중이 있고 집중 하라중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집중 하라중 두 가지가 있는데, 자, 그러면 이것을 동시에 가해지면 어떤 걸로 설계하라? 큰 걸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중에서 구조부재 큰 응력을 발생하는 걸로 해주라 했겠습니다. 그것을 꼭 명심해서 정리를 해 두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시험 개념은 이겁니다. 일단은 고정하중하고 하라중하고 구분하는 개념하고 그 다음에 이 발코니 가지고 마이너스의 거실하고 발코니 이거 가지고 이제 집중돼서 지금까지 시험은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봐두시고, 그래서 2번 문제에 보시면, 자, 하라중은 2번에 1번 문제고 점유 사용에 발생하는 예상되는 무슨 하중? 최대 하중. 항상 이거 읽어야 돼. 최대인지 앞으로는 시험을 낼 수밖에 없어요. 최대를 꼭 확인하세요. 최대 하중이어야 된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2번 하라중은 등분포 하라중, 집중 하라중으로 분류되면 이때 두 가지 중에서 구조부재에 큰 응력을 발생하는 경우를 적용해야 된다. 큰을 꼭 읽어둬야 돼. 자세하게 정리를 해 두십시오. 그리고 하라중은 구조체 위에 부착된 비내력 부분. 자, 부착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하라중이 아니라 겠죠. 부착 고정이 안 돼야 돼요. 항상 기억하세요. 부착 고정이 안 되는 하중이어야 돼요. 부착 고정이 되면 무슨 하중? 고정 하중이고, 부착 고정이 안 되면 하라중 개념이 되는 겁니다. 이걸 항상 명심하십시오. 부착이나 고정이란 단어가 들어가면 하라중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건축 설비 배관이 있어서 배관을 갖다가 콘크리트에 매설을 해버렸습니다. 이런 거 매달거나 매설을 했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고정 하중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세요. 설비 부분도 부착 고정이 되면 무슨 하중? 고정 하중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3번 개념이 틀렸고, 그 다음에 이제 사무실이나 유사 용도의 건물에서 가동성 경량 칸막이 벽이 설치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칸막이 하중에 대해서 일정 정도의 기본 등을 추가해서 설계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경량 칸막이 벽은 어디에 속한다 해서 이런 칸막이 벽 이동식은 하라중으로 봅니다. 이것은 하라중. 그래서 조적조 이거는 가동성 있는 조적조 칸막이는 뭐고요? 고정. 조적조는 벽돌이나 볼록 가지고 벽을 쌓는 게 무엇이다? 조적조 칸막이. 자, 그럼 대표적인 이게 조적조 칸막이 벽인데, 여기를 분양을 할 때 전체 하나 통으로 분양한 게 아니라 여기 어떻게? 이렇게 된 거든. 이 벽을 쌓아요. 복도로 그죠? 방화문 설치된 거 보니까 이 따로 분양을 한 것 같아요. 요짝에 이렇게 딱 나눈 것 같습니다. 딱 보니까. 그래서 자, 이건 만약에 이쪽에도 벽이잖아요. 두드리 보니까 이거 벽돌벽인데, 그러면 여기 분양을 이렇게 따로따로 구획으로 해가 판 것 같아요. 여기는
하나가 뻥 뚫린 것이 아니다. 딱 보면요, 이 건물 있죠? 이거 벽입니다. 벽돌벽입니다. 조족족 칸막입니다. 딱 보면. 그래서 따로따로 딱딱 저거 한 겁니다. 할 때. 그럼 보통 지금은 사무소들이 어떤 형태가 많습니까? 뻥 뚫르죠. 뻥 뚫어가지고 자기 살 만큼 사가 칸막이 딱딱 치죠. 분양받아 그렇게 하는 반면에 이런 실을 벽돌벽으로 이렇게 딱 나눠서 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거는 무엇이고요? 여기 학원에서 친 경량한 말이고, 그런데 얘는 어떻게 됐다? 원래 조족조입니다. 여러분들 두드려 보면 대부분 합니다. 두드려 보면요, 벽돌조인지 저 철근 콘크리트 벽인지 두드려 보면 알아요. 콘크리트 두드리면 대단히 아파요. 조금만 두드려도. 벽은 살살 두드리면 안 아파요. 소리 납니다. 이거 벽돌벽입니다. 안 보나 벽돌벽 보나.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강의하면요, 이쪽이 매우 시끄러워야 되거든요. 옆에. 근데 한 번도 안 오는 거 보니까 조족족 한마디 벽으로 공사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발코니는 기본 등분포 하라중은 출입바닥 하라중에 몇 배? 1.5배로 설계를 해줍니다. 그래서 발코니가 거실 용도보다 큰 값으로 설계한다, 작은 값으로 설계한다? 큰 값으로 설계하는 게 기본이라는 점을 꼭 명심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3번은 하중에 대한 종합 문제를 다룬 겁니다. 자, 그래서 1번 고정하중, 사중은 건물 자체의 중량과 같이 크기 변화가 거의 없으며, 자, 장기적으로 적용되는 하중이죠. 그리고 2번 하중을 장단기로 구분했을 때 하라중은 어디에 속한다? 하라중은 장기하중에 속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역이 나오면 이것까지 주의하십시오. 다슬지역이란 조건이 주어지 무슨 하중까지? 적설하중도 장기하중에 속합니다. 그리고 3번에 풍하중, 지진하중, 적설하중, 충격하중은 단기하중에 속합니다. 여기에 속하는 거 없잖아요. 자, 그러면 다 외우실 필요 없고 장기하중만 외우면 돼. 장단기 구분할 때는 뭐만 암기하면 된다? 장기하중만 정확히 알면 되지. 단기하중을 다 암기하실 필요는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4번에 지진력은 고정하중과 적지하중의 합에다가 수평진도를 마다 곱해서 계산하면 된다. 그죠? 지진력 또는 뭐 지진하중이라고도 하고요. 지진하중은 고정하중에다가 적지하중인 하라중, 적지하중 두 개 합에다가 수평진도를 어떻게 곱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수평진도. 그래서 하중이, 자, 이건데 같은 진도의 지진이 오더라도 하중이 커지면 지진력은 어떻게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건물의 무게를 최대한 줄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불필요한 무게는 줄이는 것이 지진력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점 보시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의 경우 발코니 하라중 거실 하중보다 작은 값을 쓴다 해서 OX, X입니다. 큰 값을 쓴다는 점을 꼭 명심해서 접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적설하중 문제는 자 10페이지 보시면 4번 문제에 적설하중이 나오죠. 자, 적설하중은 공부할 때, 자, 이거는 명심해서 공부해 두면 된다. 적설하중은 가장 기본이 일단은 무슨 하중이다? 적설하중은 조건이 안 주어지면 단기하중으로 보고, 다슬지역이란 조건이 주어지면 무슨 하중? 장기하중으로 본다는 점을 꼭 명심하시고, 그 다음에 적설하중 계산할 때 눈의 단위 중량이나 적설 깊이 뭐 이런 게 고려될 수, 가장 기본이 이거죠. 적설하중은 이렇게 계산한 게 기본이에요. 자, 이 적설하중은 계산할 때 눈의 단위 중량을 고려를 할 수밖에 없죠. 눈의 단위 중량에다가, 자, 이 적설 깊이, 적설량을 곱해서 계산한 게 기본입니다. 이것을 기본으로 잡되 다른 요소를 더 고려를 많이 해주는 거예요. 뭐 무슨 개수를 고려한다 그럼 다 맞아, 이렇게 신경 쓰지 마시고,
신경 쓸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겁니다. 이렇게 경사도를 가지고 지붕의 경사나 형상이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붕의 경사도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경사도라든지 아니면 지붕의 형상 이런 것도 일정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붕을 설계하는데 만약 이렇게 설계하면 되겠어요? 이거는 막 다 모으겠다는 거 아닙니까? 형상 영향이 이래 설계하면 안 돼. 다 설계해서 눈 안 와도 이렇게 설계하면 안 돼. 아니 이렇게 설계하는 뭐 다 의아들 모으자 이렇게 하는데 이 무슨 지랄 뜨는 게 이게 하면 안 돼. 자, 왜 그런가 하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거 왜 절대 해서는 안 되는가 하면 기본적으로 이겁니다. 우리나라 이제 앞으로 기후는요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맞죠? 요새 보면 막 어디에 막 각주에 물이 엄청 막 폭우가 내리고 있죠. 폭설 내리고 막 이럽니다. 절대 지금까지 전례로 절대 설계해서는 안 됩니다. 눈이 적게 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어디서 맞죠? 요새 어떤 데 막 있잖아요. 어떨 때 대만에서 눈도 내리고 그러죠. 대만에 난리 났었잖아요. 그때 그래가지고. 보통 대만은 따뜻한 나라인데죠. 따뜻한 나라인데 각중에 있죠. 눈이 많이 추워가지고 있죠. 사망사건도 생기고 그랬었잖아요. 눈 내리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기후이변이 많기 때문에 지붕 절대 이렇게 설계하면 안 돼. 이게 다 붕괴돼요. 자, 그럼 튼튼한 구조는 관계없는데 약한 구조를 지을 때는 이제 문제가 됩니다. 이런 것이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알아두실 거 정리해 두시고, 그래서 이제 거기 자, 기본적으로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자, 눈의 단위 중량이나 적설 깊이, 지붕의 경사도, 형상 등등 여러 가지 변수 요인이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상 적설하신 기본값은 재형 기간은 몇 년을 기준 잡고 있는다? 자, 100년이라 해서 100년간. 그럼 재형 기간이라는 것은 이겁니다. 지금 시점을 기준으로 과거보다 100년까지 가장 많이 내린 적설가 있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설계를 하겠다는 거예요. 재형기간. 그래서 앞전에 이제 이거 재형기간 10년 해가지고 지문 언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형기간 다 기본 나오면 몇 년? 100년이에요, 100년. 100년, 1세기는 잡아야 된다. 통계 내라, 이게야. 1세기. 그러면 짧은 통계를 내면 불확실성이 높아지죠. 저것도 같잖아. 우리 통계할 때도, 이거 통계라고 두 명한테 물어보고 누가 좀 이렇게 통계 내면 안 되죠. 맞아요? 같이 전체적으로 통계가 많을수록 통계는 정확도가 높아지죠. 그와 같이. 그래서 최소한 몇 년간, 100년간 통계를 내서 하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최소 지상 적설 하중은 얼마로 설계한다? 0.5kg 유톤. 이게 최소 지상 적설 하중이에요. 아무리 작아도 0.5. 그래서 0.5라는 것은 면적당 얼마다? 50kg다 이게. 면적당 50kg 내리는 걸로 설계를 하겠다 최소. 그런데 전체가 다 동일한 것은 아니고 지방마다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그 4번 문제를 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4번 문제 그 10페이지 밑에 보면 있죠. 자, 이것이 우리나라의 뭐가 됩니까? 최소 지상 적설 하중을 기준으로 해서 밑에 많이 내린 거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강원도 해놨죠. 자, 사진에 보시면 어디에 등고선이 집중되어 있습니까? 강원도 있죠? 태백산맥 쪽 아닙니까? 태백산맥 쪽이죠? 여기 집중적으로 내리는, 그러면 거기가 어디 부분인가 하면 대관령 주변 부분입니다. 가장 많은 데가. 그래서 우리나라 대관령하고 울릉도가 엄청 많은 눈의 양이 내리는 최대 강해요. 그러면 서울 같은 데는 0.5kg 유톤 퍼 제곱미터로 설계하면 된다. 이런데 다른 도시들, 우리나라 대도시는 강릉 있죠. 큰 도시, 조금 도시는 강릉 속초만 제외하고는 거의 적게 설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0.5kg 유톤 퍼 최소 지상을 적용한다. 그런데
대관령 같은 데는 엄청 많은 눈이 내기 때문에 많이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1번에 자 설계 자 요거는 자 혹시 적설하중은 요새 어딘가 하면 저기만 지문을 자꾸 땄어요. 이론보다는 건축구조 설계 기준의 지문을 많이 땄었기 때문에 건축구조 기준을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1번에 설계용 지붕 적설하중은 이제 지상 적설하중의 기본값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 뭐죠? 다른 개수. 자, 이 개수 외울 필요 전혀 없어요. 개수 외우지 말아요. 지붕의 적설하중 개수, 노출 개수 이런 거 외우지 말고 이런 개수를 어떻게 고려해서 산정하라 이게. 그럼 왜냐하면 지붕에는 꼭 눈이 많이 내리고 적게 내리고 이건 아니잖아요, 맞죠? 그러면 기본적인 최소 지상 적설하중 있죠. 이걸 기본값으로 잡아서 여기에다가 다른 개수를 더 고려해서 산정을 한다는 개념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2번 재형기간은 몇 년이다? 100년입니다. 100년.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4번에 보시면 최소 지상 적설하중 외워놓으라 해서 조건 안 주어지면 얼마? 0.5 킬로뉴턴 퍼 제곱미터 이상으로 설계를 한다는 점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지상 적설하중이 1킬로뉴턴 퍼 제곱미터 이하인 곳에서 평지붕 적설하중은 지상 적설하중의 중요도 개수를 곱한 값 이상으로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간단히 한번 읽어두도록 해 두십시오. 자, 그리고 적설하중 꼭 요거는 해 놓으셔야 돼요. 안 만들어 놨지만. 자꾸 만들어 놓으면 잘 안 내서. 그래서 기억하세요. 적설하중은 일반 지역에서는 무슨 하중으로 본다? 단기 하중으로 보고, 다설 지역은 뭐다? 장기 하중으로 본다는 거 꼭 기억을 해 놓으십시오. 정리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풍하중 개념이 나옵니다. 풍하중. 자, 풍하중 개념은 지금 현재 종합문제의 지문만 쓰고 있어요. 자, 그리고 자 이겁니다. 풍하중은 답을 유도를 잘 안 시킵니다. 미리 이야기해 드릴게. 풍하중은 답 유도 거의 잘 안 시킨다. 꼭 명심하세요. 풍하중에서는 답을 잘 유도시키지 않습니다. 그럼 풍하중은 자 만약에 옳지 않는 것은 하면 옳게 나오고요. 옳은 것은 하면요 틀리게 나와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답을 유도 잘 안 시킬 겁니다. 여러분들도 저거죠. 누구한테 바람 맞은 사람한테 옆에서 자꾸 그거 뭐 하면 안 되죠. 안 그래도 열받아 죽겠는데. 그래서 바람풍이라서 여기는 잘 답을 유도 안 시킵니다. 자, 그래서 1번 풍하중은 주골조 설계용이 있고, 주골조 수평 풍하중 개념이 있고, 지붕 풍하중 및 외장용 설계용 목적으로 나눠서 구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쉽게 그죠? 자, 주뼈대도 박죠, 맞죠? 자, 쉽게 주뼈대가 바람을 받을 거 아닙니까? 주뼈대하고 주골조하고 그 다음에 뭐하고 지붕도 영향을 받죠. 그리고 뭐다? 외장재, 마감재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기억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죠. 우산 쓰면, 비 오는 날 우산 쓰면 풍하중을 더 세게 받죠. 넓어지니까, 맞죠? 그래서 비 올 때 애매하죠. 우비를 하나씩 꼭, 바람 많이 불 때는 우비를 하나 꼭 가지고 다녀야 되죠. 비 오면서 바람까지 불면 이 우비를 하나 가야 되는지 쓰는 건지 안 쓰는 건지 모르겠지만 우산 딱 부러지면 되게 기분 나쁘죠. 많이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고 주골조 설계용 수평 풍하중은 풍 방향이 있고, 풍이 불어오는 방향 개념이 있고, 뭐다? 직각 방향이 있고, 비틀림이 있어. 바람이 소용돌이 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서 구분할 수 있다는 거고. 그래서 그 1번, 2번 있죠. 얘들은 지문 쓰면 맞게 나오니까 신경 쓰지 말고 이렇게 구분되더라 정도만 기억하세요. 이거 왜 가서 냈는지 이해가 안 돼. 공무원 시험은 여기 가서 내도 돼. 왜냐하면 공무원은 설계를 내줘야 되니까 인허가를 내줘야 되죠.
우리는 주택관리사는 뭐 하는 거고요? 주택 관리하면 되는 거, 지어놓은 거 관리하면 되는 거고. 근데 공무원 시험에 이런 거 내도 되거든. 왜냐하면 설계가 들어왔을 때 거기 타당성 있는 거죠. 타당성 있는 거 인허가를 내릴 때죠. 그거는 조금 해줄 수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공무원 시험은 내도 되는데, 공무원 시험 내니까 싹 다 내버려 요새 와서 시험. 자, 그리고 3번에 보시면 통상적인 건축물의 지붕에, 자, 기억하십시오. 얘는 최고 높이가 아니고 무슨 높이를? 평균 높이라 했겠죠. 평균 높이를 기준 높이로 봅니다. 이 평균 높이를 기준 높이로 봐서 설계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억하세요. 무슨 높이? 최고 높이가 아닌 평균 높이입니다. 기준으로 해서 그 기준 높이에다 속도압을 곱해서 자, 풍화중을 산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점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5번은 앞전에 시험에 언급이 되었었죠. 풍화중은 각각의 설계 풍압에다 유효 수압 면적을 어떻게 곱해서 산정. 자, 그러면 지금까지 거의 다 어떻게 산정해야 합니까? 곱해서 산정합니까? 합해서 산정했어요. 다 곱하죠. 그래서 이걸 합하여 이렇게 지문 나왔었습니다. 앞전 시험에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알아두실 거, 그럼 요거 이제 조금 알아둔데, 무슨 높이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평균 높이를 기준 높이로 산정해서 풍화중은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풍화중은 일반적으로 이 개념 알아두면 건축물이 어떻게 됩니까? 높아지면 결과적으로 유효 수압 면적이, 바람이 받는 면적이 커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건축물의 높아짐에 대해서 풍화중은 어떻게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초고층 건물일수록 지진보다 풍화중 설계가 더 중요해지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고층 건물이 되면 사실 어떻게 됩니까? 뼈대가 지진이 나는데 외부에 견디기 위해서 자꾸 어떻게 됩니까? 규모가 커지죠. 쉽게 이겁니다. 우리나라의 제일 높은 빌딩이 뭡니까? 제1롯데월드죠? 그러면 걔는 뼈대가 튼튼하겠어요? 안 튼튼하겠어요? 500 몇십 메다 질러가면요, 밑에 튼튼해야지 올라가지. 밑에 나무 같은 그걸로 지어서 못 올라가죠. 그만큼 튼튼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붕괴가 안 되게 짓다 보면요, 밑에가 무진장 튼튼해져요. 그럼 지진은 커버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특히, 자, 뭔가 하면, 있죠? 엄청난, 여러분들 있죠? 보통, 제1롯데월드가 기둥 하나가 굉장히 큰 사이즈로 지어진 거예요. 메가 칼럼 구조로 지어졌습니다. 메가가 보통 뭘 때 메가라 써요? 클 때죠? 그래서 우리 휴대폰도 한번 그거 나왔었죠. 메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니 휴대폰이 이런 굉장히 큰 거 있죠. 동영상 이런 거 보라고 좀 크게 나왔던 메가가 있었는데, 어디 회사에서 나왔었죠? 하여튼 엄청 크죠. 화면이 빅 화면이잖아요. 그 기둥 하나가, 그래서 메가 칼럼 구조 이런 건 기둥 하나가 엄청 크거든요. 그런데 뭐 메가 칼럼 구조의 대표적인 것이 대만에 저기 먼저 선행했습니다. 1호가 걔입니다. 자, 대만의 101층 101 빌딩 있죠. 대만 타이페이에. 저도 못 가봤습니다. 거기 그 빌딩이 기둥 하나 단면 크기가 6m입니다. 여기서 이 정도 거리 된다는, 기둥 하나 크기가. 그럼 그만큼 튼튼하니까 위에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고 혹시나 조금 봐두십시오. 자, 그리고 6번 있죠. 다음 설계용 하중에 대한 하중조합에서 장기응력의 조합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그러면 장기응력은 명심하세요. 근데 항상 이 문제를 봤을 때는 지역을 꼭 확인해야 돼요. 지역을 항상 지역을 확인을 해줘야 돼. 일반적인지 다설지역인지 꼭 확인 사살 하시고 들어가 주면 된다. 그러면 일반 지역은 무슨 하중만 된다? 고정 하중하고 하라중의 조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설지역이라 하면 뭐까지 포함된다?
적설하중까지 포함돼. 그러면 지금 현재 2번이고 만약에 다설지역일 때는 3번 개념이 된다는 거예요. 그 점을 꼭 명심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7번. 자, 장기하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장기하중은 수직하중으로 작용되면 연직하중으로. 자, 그러면 사실 이거죠. 건물의 고정하중도 수직으로 작용이 되죠. 그런데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도 자, 하라중이잖아요. 여러분들 건물에 수직으로 하중을 작용합니까? 수평으로 가야 됩니까? 수직이죠. 이거 막 밀어요. 여러분들이 매일 옆에서 건물을 밀고 있는 거 아니죠? 그래서 수직하중으로 보면 된다. 자, 그리고 2번. 장기하중은 철골조 건물보다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 더 큰 것은 자, 뭐 때문인가 하면, 자, 무게는 자체 얘가 더 무겁지만 이것 때문입니다. 철골조는 적은 단면으로 큰 하중을 갖다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단면을 뭐 할 수 있다? 축소할 수 있잖아. 맞죠? 그래서 기둥 크기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샤프하게 가다 보니까 이제 전체 무게를 줄일 수 있죠. 그래서 요새 자전거도 가볍잖아요. 옛날 자전거 굉장히 무거웠죠. 안 무거웠습니까? 옛날에 자전거는 저기 없었잖아요. 요새는 특수 합금, 알루미늄 합금이나 이런 걸로 많이 굉장히 가벼워졌는데, 옛날에 와 엄청 무거웠죠. 예, 삼천리 자전거 무거웠죠. 넘어지면 일어나기도 힘들었죠. 지금이야 애들도 잘 끄고 다니죠. 가벼우니까. 맞죠? 넘어지도 그거 세우고. 저는 너무 제가 키가 중학교 때까지 무신장 작았었거든요. 굉장히 작았습니다. 맨 앞에만 서고 그래가지고 그때 자전거 배우다가 넘어지면 인느낀다 용을 썼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못 일으켜가지고 지나가는 어른 보고 좀 인느껴주고 한 번 어떻게 됐는가 하면 자전거 배운다고 항상 자전거 키가 작으니까 어디를 배웠습니까? 속으로 들어가 있죠. 위에 못 올라타니까 다리가 짧아서 어떻게 됐습니까? 옆으로 이렇게 다리 너게 탔잖아요. 근데 잘못 조정해가지고 밑에 떨어져가지고 도로가 있는데 밑에 이렇게 떨어져 여기 논이 있는데 처박혀가지고 뭐 나도 못 올라오는데 도와달라고 해야죠. 이거 바퀴만 어떻게 올립니까? 무거워 죽겠는데 높은 거. 그래서 이제 굉장히 무거웠어. 근데 요새는 가벼워지잖아. 그거 같이 철골 구조는 명심하세요. 절대 자체 비중이 작은 건 아니에요. 비중은 굉장히 큰데 적은 단면으로 큰 하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건물 전체 무게는 어떻게 줄일 수 있는 겁니다. 자중은. 그거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좀 주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 3번에 장기하중 일반 지역에서는 고정하중과 무슨 하중? 하라중의 조합이다. 근데 항상 적설하중은 좀 주의해 주시면 된다. 자, 그리고 4번에 장기하중 가구나 물품에 중요합니다. 자, 가구 물품은 어느 하중에 속합니까? 고정하중입니까? 하라중입니까? 하라중이죠. 얘는 가구 물품 이동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하라중에 속합니다. 그래서 기억해요. 그래서 하라중이니까 장기하중에 포함이 되죠. 그래서 4번 개념은 틀린 겁니다. 그리고 8번 문제 보시면, 자, 다음 중 내진상 가장 불리한 구조. 자, 내진 구조가 아닌 것은 이걸 꼭 명심하면 돼. 내진 구조가 아닌 것. 자, 그래서 자, 무슨 구조? 조적조. 조적조는 자, 이것이 조적의 벽돌 구조하고 블록 구조, 그리고 돌 구조. 이 세 가지는 내진 구조가 아닙니다. 내진에 불리한 구조라는 측면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겁니다. 철골 구조는 내진 구조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내진 구조라고 기본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큰 지진이 오니까 얘가 조금 일본 고베 지진 같은 이런 큰 지진이 오니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전 세계적으로 뭐가 만들어지는가? 건축 구조형 아변 강제가 만들어졌다 했죠. SN이죠. SN이 바로 여러분들 건축 구조형 아변 강제해서 해드렸습니까? 우리 SS, SM 용적 구조형 아변 강제, 건축 구조 아변 강제, SN이 보통 탄생된 계기가 그것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때 아직 그 정도는 못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1999년도에 우리나라는 SN 건축 구조형 아변 강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걸로 지어진 아파트 건축물들이 서울에 몇 개가 지금 현재 있습니다. 테크노마트 건물부터 해가지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집 근처에 있습니다. SN 강제로 만들어진 게. 자, 이거 좀 보시고, 그러면, 그래서, 자, 무슨 구조를 찾으면 된다? 내진상 불리한 구조를 찾아라. 그럼 뭐다? 무슨 구조? 조적식 구조를 찾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조적식 구조.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죠. 강접합 구조는 누가 강접합이라 했어요? 강접합은? 자, 강접합은 일체식 구조들이 있죠. 일체식 구조들은 전부 다 강접합입니다. 강접합. 자, 그러면 철근 콘크리트 구조나 철근 콘크리트 구조 있죠. 얘들은 무슨 접합? 강성이 뛰어난 접합입니다. 그래서 강접합으로 봅니다. 그래서 강접합은 못 움직여야 돼. 접합부가. 강성이 뛰어난. 그래서 강성은 하중이나 외력을 작용했을 때 변형이 없는 적은 성질을 무슨 성? 강성이라 했죠. 그래서 강성이 뛰어난 강접합은 일체식 구조들은 강접합이라는 점 기억해 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보시면 내진 설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1번에 내진 설계란 구조물의 지진력에 견디고 강성을 확보하는 게 뭐다? 내진이다. 내진. 그럼 우리가 지진의 설계는 몇 가지가 있었습니까? 세 가지가 있다. 내진 있고 재진, 면진 세 가지 개념이 있었습니다. 내진과 재진, 면진 개념. 그러면 구조물의 강성 튼튼하게 짓는 게 무엇이다? 내진이고, 자, 내진이고, 그 다음에 재진은 별도의 장치를 이용하는 게 뭐다? 재진. 면진은 자, 건물의 진동, 구조물의 진동과 집안의 진동 주기를 다르게 해서 하는 것이 뭐다? 면진 개념이 되었습니다. 면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2번에 평면을 비정형 계획은 비틀리면 억제한다고 되죠. 그래서 평면 계획은 뭐다? 정형해야 돼. 정형 평면으로 설계를 해야 돼요. 비정형은 비틀림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쉽게 사람도 이거죠. 우리가 이렇게 서 있으면 잘 안 넘어가지만 이렇게 되면 어떻게? 잘 넘어가. 비정형일 때 잘 넘어갑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어떻게? 정형. 그리고 단순해야 된다 했죠. 단순, 간단해야 돼. 그래야지 잘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번 개념이 들었고, 그 다음에 재진은 별도의 장치를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장치는 뭐라 했어요? 별도의 장치 개념은 이것을 그냥 뭐 재진 장치라고도 하고요. 재진 장치. 이걸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원래 용어는 동조 질량 감쇄기라고 합니다. 동조 질량 감쇄기, 아니면 뭐 댐퍼,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통 별도의 장치를 이용하는데, 이제 쓰는 사람이 용어가 다르게 쓰는 재진 장치라고 쓰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동조 질량 감쇄기 또는 댐퍼 이렇게 써서 이걸 설치해서 진역을 흡수하는 기술을 재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필로티형 구조는 내진 설계상 불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진 설계를 할 때 특히 이 형태의 필로티 구조는 굉장히 안 좋다고 했습니다. 이런 형태. 상부 구조하고 하부 구조가 다른 필로티는 안 좋은 거예요. 그럼 여기는 자 필로티 구조인데 필로티 구조로 했는데 특히 여기가 뭐다? 벽식 구조다. 이런 형태의 필로티 구조는 이건 지약입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럼 이거는 필로티 관계없어요. 여러분들 이거죠. 자, 음식점 가면 이렇게 많이 놨잖아요. 철골 구조로 지어가지고 밑에는 뭘로 하고 필로티 구조로 하고 필로티 구조로 하고 위에는 뭐다? 음식점 해놓은 거죠. 여기 가서 또 위험한데 이러면 안 돼요. 관계없어요. 이런 거는 관계없어요. 필로티가. 이런 형태의 필로티는 관계가 없습니다. 괜찮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이런 거 있죠. 위에는 철근 콘크리트 벽시가 아파트인데 밑에가 필로티 있죠. 이게 위험한 거예요. 얘들이 위험해요. 이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필로티 가면서 딱 보고 그래. 얘는 괜찮겠구나. 쟤는 위험하겠구나. 이러면서 지나갑니다. 위험한 건 위험한 겁니다. 괜찮다라고 믿지 마세요. 전문가들이 괜찮다 해도 절대 믿지 마세요. 괜찮다 하는 게 붕괴되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결과적으로 뭐든지 안전진단 받았을 겁니까? 괜찮다고 해서 그들이 있겠죠. 문제가. 그러면 성수대교도 붕괴되기 전에 뭡니까? 안전진단 받았겠죠. 주기적으로 안전진단을 받는다니까, 위험, 그거는. 그런데 대충, 괜찮다. 눈으로 했겠죠. 자, 그 다음에 5번에 집안의 액상화 현상이 우려되는 곳은 지중구종을 기초를 마다 일치화체까지 일치화시켜줘야 돼요. 일치화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액상화를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유동화라 했죠. 액상화, 유동화, 동일한 겁니다. 집안이 지진시 뭐처럼 움직이는 거, 액체처럼 움직이는 현상을 액상화, 유동화라 해요. 그래서 지중구종을 일치화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 점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10번에 보시면 지진에 대응하는 기술 중 하나인 재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자. 재진은 이걸 알겠죠. 재진이라는 것은 별도의 마다 장치를 활용해서 지진력을 흡수하는 기술을 재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번에 재진 장치 움직일 때 흔들림을 효과적으로 제어하게 됩니다. 그런데 2번 기존 건축물의 구조 형식에 좌우되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일체식 구조든 가구식 구조 종류 많죠. 얘들이든 관계없다는 거예요. 어디나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3번에 집안 계수에 의한 제약을 받지 않는 한. 자, 집안 계수는 집안의 종류에 따라서 계수가 틀려지거든. 그래가지고 집안 종류 관계없다는 거야. 집안의 종류와 관계없이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집안의 종류와 관계없이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재진을 채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연약 집안의 건물을 지어도 재진 장치를 설치하면 카바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꼭 안반에 지어야지 튼튼한 것만 아니다. 이건 쓰면 가능하다는 거다. 왜냐하면 건물을 꼭 경안반에만 지을 수는 없죠. 연약 집안에도 지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맞죠? 상황에 대해서. 그러면 연약 집안에 못 지면 건물이 이렇게 많이 들어올 수가 없죠. 약한 데도 짓고 단단한 데도 짓고 하겠지. 집안의 종류와 관계없이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4번에 건물 자체의 대형 컴퓨터나 계측기도 보여야 되고, 아까 뭐도 설치해야 된다? 재진 장치, 별도의 장치도 설치해야 되니까 비용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소형 건물에는 일반화될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5번 개념이 틀렸습니다. 대형 건축물에 쓸 수 있는 것이 재진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11번 문제 보시면, 자, 바람 또는 지진의 수평 하중에 지향하는 벽체로 가장 적합한 것 해놨죠. 자, 먼저 1번에 무슨 벽 해놨습니까? 내력벽. 자, 이 내력벽은 자, 하중을 분담할 수 있는 벽이죠. 내력벽은 뭐 용어 그대에서 하중을 갖다가 지지 또는 분담이죠. 지지 분담할 수 있는 벽을 자, 내력벽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하중은 기본적으로 어떤 하중을 의미한다? 바로 장기 하중인 고정 하중이나 뭐다?
하라중 어떤 수직하중을 분담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무슨 하중? 수직하중. 수직하중을 분담할 수 있는 벽을 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비내력벽은 하중을 분담하지 않는 벽을 무슨 벽? 비내력벽입니다. 비내력벽이라 칭하고 바로 전단벽이 자 무슨 하중을 부담할 수 있는 수평하중. 수평하중에 저항시킬 지진이나 바람 같은 수평하중에 저항할 수 있는 벽을 전단벽이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4번의 옹벽. 자, 옹벽은 무엇입니까? 토합을 받는 벽을 무슨 벽? 옹벽이죠. 토합을 받는 벽이 옹벽 개념됩니다. 토합. 자, 그리고 5번의 칸막이벽, 경계벽. 자, 이 칸막이벽을 법에서는 경계벽으로 바꿨는데도요. 거의 칸막이벽이라고 냅니다. 칸막이벽. 칸막이벽은 실의 공간을 나누기 위해서 쓰는 벽을 무슨 벽? 칸막이벽, 경계벽이라 해요. 그러면 쉽게 얘가 무슨 벽이다? 칸막이벽, 경계벽 개념이 되는 거야. 자, 정리해 두시고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12번부터는 잠시 휴식하고 풀도록 하겠습니다.